자, 이제 여러분 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오늘 채권자 전화 오면 뭐라고 하죠? 전화, 문자, 우편, 방문 추심까지 겁을 주는데 상황별로 그 말씀하실 대응 멘트를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추심 전화 안 받아도 되나? 그냥 안 받을까 고민하시잖아요. 이게 작년 25년 중순까지만 해도 그냥 안 받아도 그렇게 큰일 나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근데 요즘 채권사들도 진짜 너무 끈질기게, 특히 카드사들 이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방문 추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르는 전화가 오면 겁먹지 마시고 전화 받으셔서 아직 사건 번호는 안 나왔지만 나 개인회생 준비 중이고 지금 한 1주나 2주, 한 길면 3주 이내에 사건 번호 나올 테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끊으시고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여러 채권사들이 이제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데 그래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앵무새가 돼야 됩니다. 똑같은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개인회생 준비 중이고 아직 사건 번호는 안 나왔지만 짧으면 1주, 길면 2주, 3주 내에 사건 번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이 사건 번호를 물어봅니다. 내가 분명 아까 사건 번호 아직 안 나왔는데 사건 번호를 물어보죠. 그러면 왜냐면 왜 물어보냐면 접수 안 해놓고 접수했다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이 채권자들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번호를 계속 물어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앵무새가 돼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전화 받았어요. 나 개인회생 준비 중이고 아직 사건 번호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짧으면 1주, 길면 2주, 3주 내에 사건 번호 나옵니다. 이렇게 단답형을 끊으시면 됩니다. 근데 막 왜 자꾸 전화에 이렇게 승질내면 안 돼요. 그냥 차분하게 정말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 중에 특히 카드사들, 아까 말씀드린 끈질긴 카드사들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채권이 카드 금액이 500이 있는데 여기서 50만 갚아라, 임의 변제해라, 50만 갚으면 내가 추심 안 하겠다, 이렇게 약간 좀 딜을 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50만 원 갚으면 편파 변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회생 진행하실 때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50만 원 임의 변제가 내가 편파 변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 안 하겠다,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리고 계속 그러면 이 카드사들은 패턴이 똑같거든요. 그 법무법인 사무실 잘못 안내하는 거다. 그러면 그냥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저 같은 서류 작성 직원 번호를 알려주시거나 여러분들이 수임하신 그 변호사, 뭐 법무법인 사무실을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단답형 그냥 끊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개인회생을 접수했고 그 여러분들의 그 방패가 되어줄 사건 번호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건 번호가 나와도 추심은 안 끊기거든요. 왜냐면 접수되고 사건 번호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개인회생 접수됐고 사건 번호는 뭐 2026 개회 땡땡땡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추심 직원들 이제 여러분 전화하면 그대로 이제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 이제 조회하면 채권자 목록에 딱 떠요. 그럼 자기네들 채권자가 이제 확인됐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내에 금지 명령이 도달된지 그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 채권사들이 사건 번호가 나오면 더 이상 추심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지 명령 이후에도 금지 명령이 나왔는데 나왔고 도달까지 됐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덤비는 애들이 있어요. 추심을 계속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부분 이제 우리 알고 있는 1금융권, 2금융권 뭐 이런 데는 정상금융사는 보통 이제 선을 지키는데 일부 대부업체 그리고 개인 사채들은 금지 명령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덤비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겁먹지 마시고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 그냥 팩트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금지 명령 이후 추심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시면 녹음하고 기록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수임하신 변호사나 저 같은 서류 담당 직원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래도 협박이나 강요, 욕설, 뭐 야간에 전화를 하다 그런 심하면 그냥 통화 녹음하시고 문자 보관하시고 캡처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문 추심을 하겠다. 방문 추심. 여러분들 집이나 자택에 집이나 자택, 그리고 회사에 방문해서 추심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찾아오게 하면 전화를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찾아가겠다는 거 하거든요. 근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방문을 하겠다 그러면 방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무새처럼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끈질기게 방문한다고 요청을 하면 그냥 회사 근처 가까운 카페나 집 근처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그러면 뭐 만나자고 해도 됩니다. 이런 카드사나 1금융권들 여러분들 막 마동석처럼 이렇게 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인 회사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안 옵니다. 그냥 전화로 괴롭힐 뿐만 하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절대 적극적으로 방문 추심을 거절하시고요. 그다음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 아직 사건 번호 나오기 전이에요. 사건 번호 나오면 다 되는데 사건 번호 나오기 전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게 뭐냐면 보통은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지급명령 신청. 채권사가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한테 갚아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명령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다 하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꼭 저 같은 서류 담당 직원이나 변호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우편물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2주라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도달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무시하고 하면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편물 같은 거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수임하신 그 법무법인에 바로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압류를 막는 거는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인생, 개인파산, 뭐 채무조정 그 제도를 꼭 이용하셔서 빨리 개인인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편물이 집으로 와서 가족이 볼까 봐 무섭다. 이거는 근데 우편물은 솔직히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집 주소에서 B라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A에도 우편을 보내고 B한테도 보내기 때문에 좀 막기가 좀 현실적으로 힘든데 아까 그 지급명령 같은 거. 근데 예를 들면 주소나 뭐 수령 통제를 하신다고 하면 정부24 온라인에서 그 전입신고나 그 우체국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하시면 우편물을 받으시는 주소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사 예정일 한 3일 전부터 가능하시고 동일 지역으로 이동은 3개월 무료인데 타 지역으로 이동은 7,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입신고 같은 조치를 취해도 모두 우편물이나 주소가 자동 변경되진 않고 카드, 보험, 뭐 통신 이런 건 별도로 변경을 하셔야 하고 추신 같은 우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뀐 주소, 바뀌기 전 주소를 모두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연체가 되기 전에 내가 버는 소득하고 매달 나가는 그 카드값 뭐 이런 지출이 있잖아요. 그 대출 이게 압도적으로 크면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나 더 이상 이거 못 버티겠다. 그러면 연체되기 전에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우리 앞에 그 추심 전화나 이런 추심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연체되기 전부터 미리 움직이셔서 개인회생을 미리 준비하시면 이런 추심에 신경 쓰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빚으로부터 빨리 홀가분해집시다.